KF-21 광화문 깜짝 스텔스 비행, 서울 도심 속 미친 저공 비행 펼치자 기계 시작이라고 외신들 발칵.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서울 광화문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KF-21은 지난해 시 제1-6호기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양산에 돌입했다. KF-21의 성공 이면에는 약 70년의 길고 험난한 개발 역사가 있다. 1900년대 초중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공군은 1953년 6월 처음 항공기 개발에 나섰다. 당시 경험이 전무했던 국내 연구진은 미국 공군기지를 뒤져 각종 부품을 모았고 자체적으로 설계와 조립을 진행하며 4개월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 이듬해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훈련기와 연락기로 사용되던 이 항공기의 부하로라는 휘호를 내렸다. 이후 한국은 1978년 미국의 F-5F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국내 조립 생산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 제작의 꿈을 키웠다. 정부는 항공산업을 육성할 대안으로 기술 난도가 비교적 낮은 저속 프로펠러 훈련기부터 제작하기로 했다. 1988년 2월 시제기 2대 생산을 목표로 KDX-1, KT-1의 전신, 탐색 개발이 시작됐다. 이후 1998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진 100여 명을 비롯해 당시 주계약업체 대우중공업, 현 한국항공우주, 51,800원 300-0.58% 산업, 과 협력업체 인력 150여 명, 공군 조종사 20여 명이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자 미국, 영국, 스위스, 핀란드 등의 해외 항공업체들이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한국은 당시 널리 쓰이던 훈련기 PC-9을 개발한 스위스 필라투스사와 일부 기술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필라투스사가 이후 공동 개발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날개 형상을 사용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한국은 이를 거부하며 독자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당시 연구진들은 자체 설계한 항공기 날개각 부위에 하중을 부과했을 때 구조가 변화하는 값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들의 몸무게를 재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한 뒤 날개 위에 직접 세워가며 관련 데이터를 쌓기도 했다. 1991년 12월 KDX-1C 제1호기는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엔진 출력을 높이면서 설계 수정을 거쳐 1998년시 제5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방규격 승인을 받아 KT-1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2000년부터 KT-1은 기초 조종 훈련기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KT-1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1989년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에 착수한다. 1990년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항공이 체계 종합과 최종 조립을 맡았고 로키드 마틴이 항공전자 비행 제어 분야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개발이 시작됐다. 사업 진행 도중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997년 총 사업비 1조 6,996억 원을 들여 최종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후 T-50은 2000년 상세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002년 8월시 제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시제기가 최초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은 항공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당시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12개국에 불과했다. 개발 단계부터 전투기로의 전환을 고려한 T-50은 따-50 전술임 문훈련기, 파의-50 경공격기 등으로 개량되며
지금도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되고 있다. 파-50은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후 한국은 2010년부터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 형상을 갖춘 KF-21은 2021년 4월시 제1호기가 출고됐고 지난해 6월시 제6호기까지 모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KF-21의 제어는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7.7톤 T까지 탑재할 수 있다. 국산화율은 65% 수준이나 기체의 설계 테스트 생산 공정은 국산화율이 100%에 가깝다. 향후 엔진과 공대공 공대지 등 유도탄 기술도 국산화할 계획이다. 전투기는 성능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데 KF-21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4.5세대급으로 분류된다. 추후 순차적 개량을 통해 5,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4세대 전투기는 컴퓨터에 기반한 항전 장비와 제어 시스템, 정밀 유도무기 등이 탑재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인 전투기다. 5세대 전투기는 적군의 기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로키드 마틴의 F-22, F-35 등이 대표적인데 가격과 운용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국가는 4에서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쓴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보다 전자장비 수준이 높고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이 있다. KF-21은 지난 6월 최초 양산에 착수했고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된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KF-21은 폴란드, 필리핀 등 해외 국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여 향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한국은 사드 천궁 다층 방어체계, 북 장사정포엔 원점 타격, 폴란드산 자폭드론 연내 도입.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벽한 3중 방공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멀리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엔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문제는 휴전선 일대의 장사정포입니다. 짧은 거리에서 수만 발을 동시에 쏘면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지 윤동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사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이 음속 5배로 날아오던 가상의 적탄도미사일을 명중시킵니다. 지난해 공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인데 내년쯤 실전 배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지금까지 상층부를 담당하는 사드와 중층부의 패트리엇 등 미국 전력에 의존해왔는데 L-3과 천궁 등 국산 전력이 개발되면서 방공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층부를 담당하는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내후년쯤 조기 배치되면 북한이 대남용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 수백 발을 쏠 경우 이스라엘 수준으로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간당 1만 발 이상 되는 장사정포 공격 대응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포탄을 모두 요격하는 건 미국도 불가능하고요. 전면전 조짐이 보일 경우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휘부 원점 타격에 집중해야
북한이 최근 자폭 드론을 공개하며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해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기지를 파괴하는 성능이 검증된 데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한 상황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3. 비행기 발 묶은 오물풍선, 일상이 된 살포의 시민들 불안. 북한이 오늘 2일 새벽도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번이 벌써 23번째입니다. 풍선이 인천공항에 떨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는 일이 또 벌어졌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정체 모를 쪽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서 쏟아진 것들입니다. 오물풍선이 발견된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입니다. 아파트와 어린이집이 있는 길목이라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주운 것이 꽤 이만큼 되더라고요. 강한 바람 탓에 접경 지역뿐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애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애들 머리에 떨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오물풍선은 인천국제공항에도 떨어졌습니다. 아침 6시 10분 탑승 게이트 근처에 떨어지며 14분 동안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외곽 경비초소에도 떨어졌습니다. 기폭장치에서 폭발이 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오물풍선 그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기에 손상도 주고 군은 오전까지 확인된 풍선 150여 개 중 60여 개가 서울 경기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와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입니다. 지난 5월 28일 이후 23번째 살포입니다. 오늘 것은 어제 국군이날 기념행사에서 우리 군이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불도 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 흔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